노벨상. 과학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명예의 상징이죠. 다들 이거 받으려고 밤새 논문을 쓰고 연구실에 눌러앉아 살고 머리카락까지 희생하는데 노벨상을 받기 싫어했던 과학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주인공은 천재 물리학자, 양자역학의 판도를 바꾼 남자 리처드 파인만. 그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요. 상을 받으러 가는 것도 귀찮고 인터뷰하는 것도 귀찮고 노벨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이 평생 따라다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상은 받았지만 이후에도 노벨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 하면 흔히 천재라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물리학 천재? 당연히 IQ 160쯤은 기본이겠지? 하지만 파인만의 IQ는 123. 123? 이건 어지간한 고등학생도 나올 수 있는 점수인데? 그런데도 그는 노벨상을 받고 물리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파인만은 과학을 딱딱한 연구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놀이처럼 즐겼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바로 아버지 멜 파인만 덕분이었죠. 어려운 수학 문제 풀게 하고 두꺼운 과학책 들이밀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적 사고를 익히도록 유도했죠. 화장실 타일을 도미노처럼 세우면서 패턴에 대해 학습하게 했고 주말마다 산으로 올라가 동물의 움직임을 보면서 직접 자연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파인만은 기계장치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라디오였죠. 동네 사람들이 망가진 라디오를 가져오면 자신만의 논리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수리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그가 마치 숙련된 기술자처럼 라디오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파인만은 기차놀이를 하다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기차를 갑자기 당기자 안에 있던 공이 뒤로 가고 기차가 멈추자 공이 앞으로 굴러오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관성이란다. 근데 왜 그런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 그 순간 파인만은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 그는 단순히 관성이라는 단어를 배운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죠. MIT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파인만은 프린스턴 대학원에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물리학 천재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턴에서는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강의를 했는데 파인만은 그들의 설명이 논리적으로 부족하거나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교수는 다시 설명했지만 파인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수는 그건 그냥 그런 거야 라면서 얼버무렸죠.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연구를 시작했고 공식을 더욱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난해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설명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이는 훗날 파인만 테크닉이라는 학습법으로 발전하게 되죠. 첫 번째, 개념을 배운다. 두 번째, 6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하듯 쉽게 풀어본다. 세 번째, 설명이 막히는 부분을 다시 공부한다. 네 번째, 더 쉽게, 더 단순하게 정리한다. 파인만은 이 방식을 철저히 활용해 복잡한 개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어려운 개념일수록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1943년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리처드 파인만도 이 연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과 함께 핵무기의 이론적 계산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참여했죠. 하지만 그의 연구보다 더 유명해진 것은 바로 금고털이 장난이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극비리에 진행된 군사연구였습니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는 원자폭탄 설계도와 핵분열 관련 계산이 담긴 기밀 서류가 가득했고 모든 문서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죠. 하지만 파인만은 늘 궁금했습니다. 이 금고들 정말로 안전한 걸까? 그는 연구원들이 금고 비밀번호를 대충 설정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죠. 1234, 0000, 생일 같은 숫자들이요. 그는 틈만 나면 금고 앞에 서서 이리저리 조작을 시도했고 결국 몇 번의 시도로 문이 열렸습니다. 재미를 붙인 그는 연구소 내 여러 개의 금고를 따기 시작했고 심지어 상사의 금고까지 열어 문서를 꺼내놓고 보안이 너무 허술하네요 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 번은 원자폭탄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그로브스 장군의 금고까지 뚫어버리고는 금고한 문서를 꺼내진 않고 대신 작은 메모를 남겨뒀죠. 이 문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조사 끝에 범인이 리처드 파인만인 걸 알게 된 장군이 파인만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냥 궁금해서요. 장군은 어이없어 했지만 덕분에 연구소 보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파인만은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즐기기를 원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트립 클럽에서 물리학 문제 풀기. 그는 연구 도중 머리를 식힐 겸 스트립 클럽에 갔다가 그곳 분위기가 연구하기 딱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 그는 노트와 펜을 챙겨 클럽으로 향했고 맥주를 마시며 논문을 썼죠. 무대 위에서 춤추는 댄서들에게 전자기장의 원리에 대해 들어볼래요?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물리학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의실에서 갑자기 봉고 드럼을 두드리며 수업을 시작하자 학생들은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물리학 공식을 암기하는 데만 집중하고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자,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 어떻게 노벨상을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양자 전기역학의 혁신이었습니다. 1940년대 초반, 물리학자들은 큰 골칫거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자와 빛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하려 하면 계산이 계속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였죠. 쉽게 말해서 수식을 계산하면 무한대, 또 하면 무한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줄리언 슈윙거와 도모나가 시니치로 같은 천재들이 복잡한 공식을 만들었지만 그들의 해법은 너무 어렵고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전자는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동시에 따라가고 있을지도 몰라.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려면 개미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개미 한 마리가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죠. 직진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미로처럼 빙빙 돌 수도 있어요. 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개념이 경로적분입니다. 이 덕분에 복잡했던 양자역학 계산이 훨씬 직관적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계산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걸 단순하게 그릴 수 없을까? 1948년 그는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죠. 단순한 선과 점을 이용해 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두 개가 만나면서 광자를 주고받아 반발하는 과정을 그리면 이런 식이죠. 복잡한 공식 대신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니 이건 혁명과도 같았죠. 그리고 1965년 그는 슈잉거, 도모나가와 함께 이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파인만은 늘 말했습니다. 물리학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전역이 TV 화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챌린저호가 힘차게 하늘로 솟구친 지 불과 1분도 채 안 됐을 때 갑자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했고 나사는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만이 문제를 직감했습니다. 정부 조사위원회에 초청된 파인만은 처음부터 나사 관계자들의 모호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 기술용어로 가득 찬 애매한 설명들,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죠. 한창 나사 관계자들이 복잡한 용어로 원인을 설명하던 순간 잠깐만요. 그러더니 테이블 위 얼음물 한 컵을 집어들고 나사가 사용한 오링을 툭 물속에 넣습니다. 몇 초 후 오링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죠. I took the stuff that I got out of your seal and I put it in ice water. And I discovered that when you put some pressure on it for a while and then undo it, it maintains, it doesn't stretch back, it stays the same dimension. In other words, for a few seconds at least, and more seconds than that, there's no resilience in this particular material when it's at a temperature of 32 degrees. I believe that has some significance for our problem.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이 장면은 전 세계에 보도됐죠. 한 천재 과학자가 나사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얼음물 한 컵으로 진실을 밝혀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과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1988년 리처드 파인만은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삶을 즐기고 무엇이든 경험하며 지루함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병이 악화된 와중에도 봉고드럼 연주를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 그의 곁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모두가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파인만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며 피식 웃고는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나는 지루한 건 딱 질색이야.